안녕하세요. 엄마표 영어 성장기입니다. 왜 말레이시아 한 달 살기를 선택해야 하나? 입니다. 안녕하세요. 엄마표 영어 성장기 예림아입니다. 다가올 예린이의 겨울방학이 3개월로 길어짐에 따라서 어떻게 시간을 보낼까 고민이 많아지는데요. 요즘 국내에 한 달 살기 버킷리스트에 넣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특히 엄마표 영어 진행하시다 보면 나도 남들처럼 아이들 데리고 영어권 국가에서 한 달간 지내다 오고 싶다 생각하실 거예요. 한 달 살기 단순히 휴양지 호텔에서 몇 날 며칠 지내다 오는 그런 여행이 아닙니다. 비행기 예약부터 숙박, 현지 체험까지 모두 엄마 아빠가 해나가셔야 하는데 너무 막연해서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할지 고민이 되죠. 특히 경험도 부족한데 영어까지 부족하다고 느끼시면 엄두가 나지 않으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번 나가게 되고 현지에서 부딪혀서 생활하시다 보면 그런 새로운 경험이 재미있어지고 허둥대는 엄마를 보면서 아이도 엄마도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한 달 살기는 한번 시작하면 멈추기 어려울 정도로 중독성이 있어요. 갔다 오자마자 다시 다음 한 달 살기 계획을 짜게 됩니다. 저는 아이 7세 때와 8세 때 겨울방학 2번의 말레이시아 한 달 살기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7세 때는 아이와 저 단둘이 말레이시아의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20일이 넘도록 지냈고 마지막 5박 6일 말레이시아의 휴양도시 코타키나발루로 이동해서 지내다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한 달 살기는 딸아이 8세 때 겨울방학이었고 아이의 친구 가족과 동행을 했는데요. 이때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거쳐서 싱가포르과 가까운 도시 조호바루에 머물렀고 싱가포르까지 국경을 넘는 한 달 살기를 했습니다. 말레이시아라는 나라를 2번 갔는데 정말 많은 경험을 하고 돌아왔었습니다. 우리 가족끼리 한 달 살기 또는 다른 가족과의 동행에도 분명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한 달 살기를 한 번의 영상으로 다 보여드리기에는 부족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시리즈물로 여러 번에 걸쳐 궁금증을 풀어드릴 예정이에요. 오늘이 바로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해외 한 달 살기 말레이시아가 가진 장점을 소개해 드릴게요. 왜 말레이시아 한 달 살기를 선택해야 하나? 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영어 때문입니다. 7세 때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택시를 탔는데요. 기사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말레이시아에서는 큰 도시에서 90%의 인구가 영어를 구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도시 외곽 지역으로 갈수록 현저히 떨어지고요. 말레이시아는 알파벳을 쓰기 때문에 영어 배우기가 어렵지 않다고 해요. 물론 도착하자마자 이상한 영어 발음 때문에 바로 알아듣기 어렵지만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곧 소리에 익숙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영어를 정말 잘해야 하나 궁금증이 생기실 텐데요. 영어 그렇게 잘하지 않아도 체험이나 도시 이동 시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대부분이 간단한 생활 영어일 뿐이고 현지 분들과 속 깊은 얘기를 나눌 필요는 없기 때문이에요. 또 영어뿐만 아니라 플러스 말레이시아가 가지는 외국인이 지내기 편리한 다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크게 잘하고 못하고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아이는 영어로 된 체험을 목적으로 한 달 살기를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으니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가 당연히 좋겠죠. 두 번째는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 돈을 많이 쓰고 서양에서 한 달 살기를 하면서도 인종차별 같은 좋지 못한 기억이 많았지만 말레이시아에서는 저렴한 비용에도 늘 우대받는 느낌이 있다라고 말이죠. 저도 이런 느낌 이해할 수 있었어요. 말레이시아 어디에서도 어떤 말레이시안을 만나도 한국인을 좋아해준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K-팝이나 드라마의 영향이 컸는데 심지어 한국 TV를 보지 않는 저희에게 택시기사들은 유재석 씨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의 말레이시안에게는 이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한국인은 신사 중에 신사라고 말이죠. 저는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영어를 일찍 받아들여서 성장 중인 아이가 거주하는 첫 해외에서 좋지 못한 느낌을 갖게 되면 배우고 있는 영어라는 언어에도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왕이면 첫 해외 한 달 살기는 대한민국 국민을 좋아해주는 나라가 좋겠죠. 세 번째는 계절적 특성을 들 수 있어요. 보통 여름방학은 짧고 겨울방학은 깁니다. 보통 겨울방학 때 한 달 살기를 떠나게 되는데 유럽을 선택한다면 너무 춥고요. 우기가 사라진 동남아 날씨는 정말 청량합니다. 도시 간에 이동을 해도 힘들지 않을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한 달 살기로 선택하는 나라가 좁혀지게 되죠. 좋은 날씨 정말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숙소 가성비를 들 수 있어요. 한 달 살기를 할 때에는 호텔이 아니라 콘도나 레지던스, 즉
공유 숙박 플랫폼인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예약을 하고 숙소를 정하는데요. 검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숙소에 수영장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도 저렴한 편이죠. 여기에 넓은 수영장이 한 달 살기 하는 숙소에 있으니 아이들에겐 1일 1수영이 가능하고 또 현지 친구도 사귈 수 있어요. 말레이시아에는 이런 숙소들이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많기 때문에 선택의 폭도 넓은 편입니다. 다섯 번째는 한국에 비교하면 저렴한 물가 수준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 한국 돈으로 1만 원이 조금 넘는 정도면 삼시세끼를 해결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한 달 살면서 실컷 먹으면서도 생활비가 많이 들지 않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어요. 마트에 가도 세계의 다양한 식품을 구입할 수 있고 식료품 쇼핑을 가도 이 정도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지만 6만 원도 안 되게 결제하기도 했습니다. 빵값도 너무 저렴하니 빵 좋아하시는 분들에겐 더 좋죠. 동남아시아이다 보니 과일 가격도 너무 싸고 다양하고 맛있고요. 가까운 나라 필리핀에서 수입된 해산물도 굉장히 저렴한 편이었어요. 외식을 한다고 해도 한국 식당만 찾지 않는다면 저렴하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치안입니다. 두 번의 한 달 살기를 했지만 불안하다거나 위험한 상황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도 비교적 온순한 편이었어요. 검색을 해보면 말레이시아는 강력범죄보다는 경범죄가 많은 편이라고 하네요. 여행지에서는 어딜 가나 조심해야 하는 것이 소매치기인데 저는 그 흔한 소매치기조차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안전성 무척 중요한데 말레이시아는 비교적 치안이 좋은 편이었어요. 이상 제가 직접 경험하고 느낀 말레이시아 한 달 살기의 장점입니다. 물론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같은 완전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서양에서 한 달 살기를 하면 너무 좋죠. 다만 이런 곳들은 최소 1,000만 원 이상의 경비가 들어가고요. 숙소 가성비도 좋지 않은 편입니다. 낡은 데다 수영장이 없음에도 비싼 편이고요. 말레이시아에서는 좋은 호텔에서 5박 6일 정도 머무는 경비로 한 달 살기가 가능한 곳입니다. 특히 처음 한 달 살기를 경험하시는 분들에겐 위 제가 나열한 장점들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경험을 쌓고 서서히 다른 곳에서도 한 달 살기 하실 수 있을 듯 하고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영상을 위해서 정리를 하다 보니 말레이시아 한 달 살기 기억이 새록새록 나고 또 한 달 살기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2편에서 만나 뵐게요. 감사합니다. 엄마표 영어 성장기 유튜브 채널에서는 경험담과 팁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엄마표 영어 성장기 네이버 TV 채널에서는 엄마표 영어로 성장한 아이의 모습 그대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교재나 책 리뷰 등의 포스팅도 보실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